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오늘 다룰 정보는 여러분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춰 현명하게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. 이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는 한 기업의 정말 놀라운 변신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평범했던 자동차 부품 회사가 최첨단 AI 로봇 기업으로 그야말로 환골탈태를 하고 있는 기업, 바로 사면입니다. 과연 이 대담한 도전,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이 거대한 변신의 스토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는 오늘 6가지 단서를 따라가 볼 겁니다. 과거에서 미래로, 또 희망에서 위험까지. 오늘 사면의 모든 것을 하나씩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퍼즐부터 맞춰보죠. 도대체 사면은 어떻게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이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됐을까요? 이 슬라이드 한 장이 사면의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. 왼쪽을 보시면 과거에는 내연기관차 부품을 만들었죠. 그런데 오른쪽, 미래를 보면 로봇과 유도무기가 보입니다. 이건 단순히 사업 아이템 몇 개 바꾼 수준이 아니에요. 스스로를 아예 피지컬 AI 플랫폼 기업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. 대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? 피지컬 AI 플랫폼. 어렵게 들리지만 아주 간단합니다. 인공지능이 두뇌라고 한다면 이 똑똑한 두뇌가 현실 세계에서 무언가를 짚고 움직이고 임무를 수행하게 만들어주는 실체, 그러니까 근육과 뼈대가 바로 피지컬 AI 플랫폼입니다. 사면은 바로 이 핵심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겁니다. 현재 매출 구조를 한번 볼까요? 아직은 약 85%가 엔진 효율을 높이는 CVBD나 전자식 변속기 같은 자동차 부품에서 나오고 있어요.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아래 두 줄, 방산과 로보틱스입니다. 비중은 아직 작지만 이 회사의 미래 성장은 바로 여기서부터 나올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. 자, 그럼 이런 거대한 사업 전환이 그냥 공짜로 이루어질까요? 아니죠. 모든 성장에는 고통이 따릅니다. 사면이 지금 겪고 있는 계획된 적자, 그 성장통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가장 최근 재무제표를 열어보면요. 언뜻 보기엔 굉장히 불안한 숫자들만 보입니다. 하지만 이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어쩌면 더 큰 도약을 위해 의도적으로 몸을 웅크리고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. 2025년 3분기, 회사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.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5.8%예요. 탄탄하게 흑자를 내던 기업이 갑자기 적자로 돌아선 거죠. 이 차트가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하는 J커브입니다. 한번 보세요. 2023년에 10%에 가깝던 이익률이 불과 2년도 안 돼서 수직으로 뚝 떨어져서 적자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. 이건 추락이 아니라 더 높이 뛰기 위한 의도적인 투자의 결과입니다. 그럼 그 투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? 바로 이 숫자입니다. 24.7%. 2025년 3분기에만 번 돈의 거의 4분의 1을 연구개발에 쏟아부은 거예요. 제조업 평균이 한 2%에서 5%인 걸 감안하면 이건 정말 회사의 운명을 건 베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엄청난 베팅의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요? 회사는 뭘 얻었을까요? 바로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, 압도적인 수주잔고입니다. 그 결과물이 바로 1조 원이라는 수주잔고입니다. 이 회사의 연매출 규모를 생각해보면 앞으로 거의 10년치 일감을 이미 확보해둔 거나 다름없습니다. 정말 압도적인 숫자죠. 이 1조 원의 속을 들여다보면 미래가 훨씬 더 선명해집니다. 물론 아직은 모빌리티 비중이 제일 크죠. 하지만 이익률이 훨씬 높은 방산과 로보틱스 수주가 합쳐서 벌써 2천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. 이건 단순히 매출이 늘어나는 걸 넘어서 회사의 수익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. 그 미래의 핵심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이 하메라는 로봇 플랫폼입니다. 기존 로봇들이 1톤을 겨우 들 때 이 로봇은 10톤 이상을 거뜬히 들어올려요. 속도도 4배나 빠릅니다. 이건 단순히 성능이 좀 좋아진 게 아니고요. 조선소나 항만물류처럼 이전에는 로봇을 쓸 엄두도 못 냈던 새로운 시장을 통째로 열어버리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입니다. 하지만 이런 장밋빛 미래가 현실이 되려면 지금의 이 적자 구간을 버텨내야만 합니다. 과연 사면은 그럴 만한 체력이 있을까요? 회사의 재무 방패가 얼마나 튼튼한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. 놀랍게도 답은 매우 튼튼하다입니다. 부채 비율은 24.9%로 가진 자본에 비해서 빚이 거의 없는 수준이고요. 유동 비율은 447.6%.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장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보다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이 4배 이상 많다는 뜻입니다. 한마디로
이 전환기를 버텨낼 실탄은 충분히 쌓아두고 있는 셈이죠. 하지만 어떤 분석이든 리스크 점검 없이는 완성될 수 없겠죠. 이제 사면이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들을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리스크는 명확합니다. 첫째, 아직도 매출의 85%가 현대 기아차라는 단일 고객사에서 나온다는 점. 둘째, 전기차 시장이 잠시 주춤하는 캐즘 현상도 부담이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가에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될 수 있는 대규모 전환사채 물량까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. 이 차트가 그 전환사채 리스크의 규모를 보여줍니다. 회사의 총 자본이 약 1,150억 원인데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채권이 485억 원어치나 됩니다. 만약 이 물량이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면 시장의 주식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제가 가진 주식의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일종의 잠재적 폭탄인 셈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모든 기회와 위험을 고려했을 때 우리 투자자는 이 기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? 마지막으로 투자자 관점에서 핵심 변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 자료에서는 굉장히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 흔히 말하는 물타기.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다고 성급하게 추가 매수하는 건 금물이라는 거죠. 그 대신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바닥을 다지는 걸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한 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라는 조언입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세 가지 변수를 꾸준히 추적하고 관찰하는 겁니다. 첫째,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던 R&D 비용이 줄어들기 시작하는가? 둘째, 부담스러운 전환사채 물량이 해소되는가? 그리고 셋째, 모두가 기다리는 대규모 글로벌 계약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가? 이것들이야말로 진정한 턴어라운드의 신호탄이 될 겁니다. 결국 궁극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. 과연 사면이 이 고통스러운 번데기 시절을 무사히 거쳐서 그들이 가진 기술력이 약속하는 시장의 주인공으로 화려하게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인가? 만약 성공한다면 그것은 아마 대한민국 자본시장 역사에 기록될 가장 극적인 변혁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.